안녕하세요. 영국 점성학 강성원입니다. 2021년을 돌아보고 2022년 계획을 세우며 재충전의 시간을 가지느라 오랜만에 인사를 드리게 됐습니다. 2022년 첫 주제는 대한민국 주변국 중 일본 편으로 지난 10월에 새롭게 취임한 기시다 총리 차트를 분석하고 지진과 화산 폭발로 혼란스러운 일본 국가운을 점성학 관점으로 예측하겠습니다. 오늘 동영상은 일본 기시다 총리는 대한민국과 관계에서 어떠한 노선을 취하게 될지, 스가 전 총리와는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그리고 2022년 일본 국가운의 전반적 흐름도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2020년 11월 동영상에서 스가 총리가 다음 집권을 생각을 한다면 중의원 해산 시기가 중요한데 대책 없이 하반기로 넘어간다면 정치권에서 코로나 방역 실패와 올림픽 실패 책임론이 일어나면서 큰 변수를 맞게 된다라고 했었는데 결국 자리에서 물러나게 되었습니다. 2021년 3월 전후로 진입했던 행성과 항성의 긍정적 영향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한 경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생에도 좋은 타이밍이 들어왔을 때는 실행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고민만 오래 하다 보면 좋은 기회를 놓치게 됩니다. 전 일본 국가총리였던 아베는 물과 같은 사람이었고 스가 전 총리는 대나무 같은 사람이었다면 기시다 총리는 사자 자리에 위치한 화성과 수성, 태양의 영향으로 명예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전형적인 일본 극우 정치인의 성향을 보이게 됩니다. 기시다 총리 당선에 영향을 주었던 화성이 위치한 사자 자리 23도는 언포춘 디그리에 속하기 때문에 본인의 모든 말과 행동이 구속을 받게 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허수아비 총리라는 뜻입니다. 대범한 국제 외교를 추구하는 듯 보이지만 그리고 실제로 대범한 척 행동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자신이 속한 국가와 자신이 섬기는 주군만을 위한 정치를 하게 되어 한일 관계 진전도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특히 2021년 7월에 진입한 화성과 수브라 항성은 총리 임명에 영향을 줄 만큼 강한 조합이지만 항상 전쟁을 생각하고 약탈하고 싶은 충동에 휩싸인다라는 의미가 있고 변덕이 심하고 용서하지 않는 성품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본인이 총리이지만 주군만을 위한 정치를 하고 변덕스러우며 전쟁과 약탈을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는 정치인이기에 우리 입장에서는 스가 전 총리보다 상대하기 더욱 불편한 정치인입니다. 이번에는 기시다 총리 차트가 일본에 어떠한 영향을 주게 되는지, 일본 국가운에 어떠한 영향을 주게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국가 대통령이나 총리 등 한 나라를 대표하는 인물의 점성학 차트는 그가 속한 국가에 긍정이든 부정이든 큰 영향을 주게 됩니다. 기시다 총리 출생 차트에서 눈에 띄는 구조는 노드와 사우스 스케일 항성의 조합과 태양과 아르고나비스 별자리 조합입니다. 이들 조합의 의미를 살펴보면 사우스 스케일 항성은 유혈 사태, 분쟁으로 인한 손실이라는 의미가 있는데 이러한 구조에 만약 포르투나까지 영향을 주게 된다면 전쟁으로 재산을 몰수당하거나 자연재해로 큰 손실을 당한다라는 의미까지 확장이 가능하기 때문에 국가 수장으로 긍정적인 차트는 아닙니다. 이러한 부정적 구조가 국제 외교까지 영향을 주게 되면 상대 국가에 전쟁을 선포하지만 결국 손실을 보게 된다라는 의미가 되어 대만 해협을 둘러싼 해상 교전이나 대한민국의 경제적 압박을 가하려는 경제 전략 모두 일본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예측할 수 있습니다. 특히 국가 간 무역 분쟁이나 협상, 해상 전투에서 실패를 맛본다는 의미에 집중해야 합니다.
더욱 중요한 건 태양과 아르고나비스 별자리 조합인데, 원래는 무역으로 번성한다는 뜻이지만 태양이 8번 하우스와 연결이 되고 국가운의 영향을 받게 되면 익사한다라는 부정적인 의미만 남게 됩니다. 남태평양 화산 분화로 인한 쓰나미 경보가 16일자로 해제는 되었지만 기시다 총리 차트와 3월부터 영향을 미치는 일본 국가운으로 판단을 한다면 여전히 큰 위험성을 안고 있음을 부정할 수 없습니다. 예전 바이든 대통령 차트를 통해 미국 경제 위험성을 예측했듯 기시다 총리 차트만 보아도 2022년의 일본이 경제, 외교, 자연재해에서 안전하지 않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2022년 일본 국가운으로 태양이 양자리로 진입하는 3월부터 예측되는 상황들입니다. 국가 차트에서 하나의 별자리가 특정 하우스에 모두 속하는 홀사인이 나타나는 경우는 주의해서 봐야 합니다. 그런데 일본 국가운에서 국가 수익과 사망률을 뜻하는 2번과 8번 하우스가 사자자리와 물병자리 홀사인에 속하기 때문에 두 가지와 관련된 내용이 2022년 일본에 큰 화두가 됩니다. 두 개의 홀사인 중 첫 번째 홀사인 사자자리를 대표하는 태양은 케르우 항성과 8번 하우스 영향을 모두 받기 때문에 철도, 항만, 자동차 등 이동과 관련된 기반시설이 붕괴되는 위험을 뜻하는데, 특히 바다와 관련된 사건과 날씨의 변화로 인한 큰 사고를 뜻합니다. 기시다 총리 출생 차트에서도 익사와 관련된 위험성을 경고했었는데, 국가운에서도 행성과 항성 의미가 중복되어 예측이 되기 때문에 특히 3월 중순에서 4월 중순 한 달은 매우 위험한 시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홀사인 물병자리를 대표하는 토성은 불행을 뜻하는 화성과 결합하면서 파괴를 뜻하는 카스트라 항성의 영향도 동시에 받고 있습니다. 이때 토성은 국가 재무 상태를 뜻하는 2번 하우스에 속하기 때문에 토성은 상태는 강하지만 오히려 경제 상황과 환율 시장은 어려워진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토성과 화성의 부정적 결합은 일본뿐 아니라 전 세계에 영향을 주는 공통적인 천문 현상입니다. 국가 위경도에 따라 토성과 화성이 결합한 행성의 위치와 그 결합한 조합이 속한 하우스의 위치는 변하기 때문에 사건의 종류와 규모의 차이는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일본은 국가 차트에서 중요한 2번 하우스에 토성과 화성 결합이 속하기 때문에 피해 규모는 더 커지게 됩니다. 또한 동시에 영향을 주는 카스트라 항성도 바다에서 큰 폭풍을 만난다라는 의미가 있어 2022년 일본 경제 상황이 폭풍을 만난 것과 같다라는 해석도 가능하지만 실제로 폭풍이나 해상 전투로 인해 일본 경제가 큰 피해를 당하게 된다라는 이중적 의미로도 예측이 가능합니다. 이때 홀사인에 속하는 사자자리와 물병자리는 일본 국가 차트에서 각각 남서와 북동 방향을 뜻하고 있어 해상과 관련된 재해나 사건이 이 방향이라면 피해는 더욱 커지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국가의 전반적인 상황을 알려주는 목성이 해왕성과 붙어있는 구조입니다. 이러한 구조는 감염에 취약하고 잘못된 약품 사용으로 부정적 결과를 얻게 된다는 뜻이 있습니다. 오늘 기준으로 코로나 1일 확진자는 대한민국이 4,000명대인데 반해 일본은 2만 명대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오미크론이라는 명칭이 만들어지기 이전에 올렸던 2022년 미국 국가원에서 3월 이후 코로나 재확산의 정점을 예측했듯 일본도 해왕성의 영향으로 3월 이후 감염자가 정점을 찍을 듯 합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주의해야 하는 건 목성과 붙어있는 해왕성은 감염자 확산이라는 의미 외에 잘못된 약품 사용으로 부정적 결과를 얻는다는 의미도 있으니
감염 증가로 일본이 갑작스럽게 새로운 약품을 사용하더라도 우리는 편승하지 말고 결과를 지켜보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까지 일본 기시다 총리의 정치적 성향과 2022년 일본 국가운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세계의 흐름과 주요 국가의 국가운을 알고 대한민국 국가운을 함께 살펴보는 습관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올 한해도 여러분에게 필요한 점성학 예측을 공유하며 더 열심히 달리는 한 해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국점성학이었습니다.